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유튜브 설명할 경향 진행을 맡은 윤지연입니다.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데요. 지금 내각이 구성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이 이슈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검수완박,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왜 문제인지 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명 검수완박 개론입니다. 먼저 검수완박 개론인 만큼 굉장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그 의미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또 기원은 어떻게 되죠? 박 기자님? 네, 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줄임말인데요. 이 용어의 기원은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파란장미 시민행동이라는 지지자 모임이 처음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추진 서약을 하라 이렇게 작성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서 서명을 하면서 검수완박이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과 같은 말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사표로 내기 전에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반발을 하면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더 이 단어가 유명세를 얻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윤 총장은 정치권에 전격적으로 입문을 하게 되고 올해 3월 9일 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검수완박을 처음 주장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우픈 상황을 스스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게 검수완박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이제 부패 완판. 굉장히 재밌긴 하네요. 그런데 박 반장님, 이게 수사 권한을 놓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지금 헌법과 법률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대표적인 수사기관인데, 그런데 왜 정치권까지 이렇게 얽혀서 수사권을 놓고 싸우느냐? 수사의 권자라는 게 붙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상명하복의 관계였어요. 검사도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갖고 있긴 한데, 경찰의 경우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수사의 시작과 끝을 검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최근 들어서 정치권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더 주는, 그래서 이걸 검찰개혁이라고 말한 거죠. 그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이런 개혁에 나선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대부분 자신들에 대한 수사권의 칼날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주체가 수사권을 놓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된 거죠. 이미 1년 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한동안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 이 반장님, 그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권한 일부가 경찰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반발이 컸거든요. 물론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건데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검찰 개혁 자체가 되게 오래된 구호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나왔던 구호고요. 애초에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검찰한테 너무 권한이 많다. 그러니까 뭐 수사를 개시할 권한, 종결할 권한,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 영장을 청구할 권한, 기소할 권한, 뭐 이런 게 모두 다 있으니까 권한을 좀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였고요.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 약간 조금씩 이제 제도를 바꿔 나갑니다. 예컨대 뭐 김대중 정부 때는 특검 같은 걸 도입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아마 처음 논의된 게 노무현 정부 때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이게 약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최순실 게이트 하면서 우병우 사단에 대한 이야기들, 뭐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검찰이 한번 정윤회 사건으로 일들을 훑어보긴 했는데 최순실의 존재까지 확인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 뭐 이런 배경에 있어서 이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지탄받은 거였는데요. 2017년 대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세가 형성되고 나서 뭐 약간 검찰 내에서도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아주 거세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검찰 지휘부부터가 권한 분산이라는 큰 흐름에는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컨대 윤석열 당선인도 2019년 7월에 처음 인사청문회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국가적 수사 역량만 보존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도 수사 기소 분리를 뭐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는 했네요. 그렇죠.
그럼 수사권 조정된 거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 현장 평가는 좀 어떤가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민주당과 검찰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이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수사권을 뺏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검찰과 법무부로부터도 이제 제도 개혁 추진 상황이나 인력이나 예산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민주당한테 그리고 국회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이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개혁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검찰 내에서는 이제 당장 워라밸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13년에도 검찰 출입했었는데 그때 퇴근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 중앙지검 건물이 거의 방방이 거의 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근래에는 이제 저희 6시쯤 보면은 불이 많이 꺼져 있고 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일이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범죄 수사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게 바뀌었냐면 6대 범죄가 아니면 직접 수사를 아예 안 해요, 이제. 그리고 6대 범죄 이외의 사건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경찰로 넘겨버립니다. 경찰이 예전에는 사건을 송치를 하면 검찰이 뭐 보안 수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정 답답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가져와서 직접 보안 수사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직접 수사는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뭐 예전에는 검사가 고소고발장 접수한 사건을 경찰에 보내더라도 일단 검찰에서 접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이걸. 근데 자기 사건으로 등록을 하면 3개월 동안 이걸 처리를 못할 경우 미제가 돼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검찰에도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기 전에 빨리 처리하려고 어떻게든 독촉도 하고 닥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사건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임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검찰은 일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고 그 반대급부로 경찰은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이 가져감으로써 경찰에서는 곡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경찰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찰 수사관 한 명이 30건 넘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와도 최대한 반려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검찰에게 남겨진 수사 권한이 그러니까 6대 분야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경찰은 곡소리가 날 만큼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민주당은 나머지 검찰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좀 설명해 주세요. 민주당이 지난 15일에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실 이 용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 검수완박은 아니고 정확히는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온 그 사건을 보고서를 받으면 공소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그 일과 그리고 재판에서 검사 측 신문을 하게 되겠죠. 그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보안 수사 지시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번에는 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 하면 떠오르던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강제 수사도 검사가 곧바로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 법안에 따르면요. 구속영장이나 어떤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원래 청구의 주체는 검사였는데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할 경우에만 그거를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사실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게 만드는 게 이 법안의 골자인 건데, 근데 물론 이제 형사 법 체계가 이제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통상적인 국제 기준은 어떤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법학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를 두고 굉장히 말들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또 다른 분들은 수사와 기소가 같이 가는 게 요즘 국제적인 트렌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답변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OECD 35개국 중에 27개국 정도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상 권한이랑 실제 직접 수사를 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영미법 국가들, 검찰 업무의 무게중심이 이제 공소유지에 좀 더 쏠려 있다. 그러니까 기소와 기소 이후의 과정, 법정에 나가서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 쏠려 있다라고들 하는데요. 영국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라는 조직이 탄생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기존에는 경찰에게만 있던 기소권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그리고 또 경찰권을 또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저희도 요즘 이번에 만든다고 하는 거에 아주 프로토타입 같은 모델인데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검찰은 기소랑 공소유지를 주로 하면서 때때로 직접 수사도 하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검사가 이제 피의자를 소환해가지고 직접 신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 신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검사는. 대륙법 국가들은 수사권이 있긴 한데 자체 수사력은 거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검사가 수사에 두뇌라면 약간 경찰은 손발처럼 움직이는 구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수사 지휘권, 개시권, 뭐 종결권이 다 있는데 수사력은 자체 수사력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수사관들이 이제 검사 방마다 다 배속돼 있어가지고 같이 수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런 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각자 나라마다 다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경로로 발전을 해왔다. 뭐 이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수사권을 보장한 국가가 어쨌든 27개국에 달하기는 하네요. 예. 그 검수완박 법안이 그러면 일단 통과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검찰이 화나는 건 뭐 당연할 건데 저희가 궁금한 게 뭐 검찰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 당장 일반인에게 돌아올 피해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사실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 못하는 문제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예상 가능한 문제로는 이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6대 범죄가 사라지면 사실은 6대 범죄는 시민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라서 큰 변화를 체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주가 조작이나 규모가 큰 금융범죄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간 검찰이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수사력을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범죄를 적기에 적발하지 못해서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경찰 수사를 크로스 체크 못한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 측에서 꼽고 있는 게 가평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2019년 사고 발생 시에는 이게 경찰, 검찰 모두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엔가 이제 그 방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보험 사기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일단은 그 피의자에게 보험 사기 미수랑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긴 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충분치 않은, 사건의 입증 단계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3차례의 살해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2차례는 살해 시도를 하고도 실패했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 씨한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밝혀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게 이분들이 도주한 건데,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누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 1차에서 한번 거르고 2차에서 한번 거르고 이런 수사 체계를 갖춰줘야 한다. 근데 검수완박이 되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법이 현실화되면 경찰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부당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의 제기를 했을 때도 다시 이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뭐 항상 검찰에서도 반복되던 문제인데 제 식구 감싸기, 뭐 제 식구 봐주기 뭐 이러면서 그냥 사건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검찰은 6대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해도 경찰로 보내게 돼 있는데 법안은 아예 경찰만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으로는 보여요. 그리고 당시 부작용이 드러났음에도 바로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추가 개혁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민주당은 왜 지금 검수완박을 외치는 걸까요?